배웠습니다. 요새 재벌을 공격을 하면 인기가 올라가요. 재벌 공격하는 사람이 많아요. 야당이 그러면은 막 그런 줄 알겠는데 요새는 정부 사람들도 나와가지고 재벌, 대기업을 막 공격을 합니다. 이게 공격을 하면 또 박수를 받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속에 부자에 대한 증오심이 대단합니다. 반기업 정서라고 그러죠. 세계에서 반기업 정서가 가장 높은 나라가 여론조사에 의하면 한국입니다. 한국의 반기업 정서가 가장 높아요. 딱 반기업 정서의 레토릭은 딱 정해져 있어요. 다 대기업은 권력과 짜고 정경유착으로 특혜를 받아서 돈을 벌었다. 딱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선거자금 많이 되고 말이야. 그리고 고압판으로 살고, 그 다음 요새 새로운 많이 나온 게 세습을 한다. 이병철 이건희한테 넘어가더니 이건희 이재용한테 넘어간다. 북한도 3대 세습이고 삼성도 3대 세습이니까 북한 욕할 자리가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의외로 멀쩡하게 그 대학교 다 나온 사람도 그거 맞다고 박수 치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 마음속에 부자에 대한 증오심이 남녀노소 부자 가난한 사람 가리지 않고 다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나는 이거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돈 많이 벌어가지고, 아니 그 사람은 뭐 하루에 10끼 먹습니까? 10끼 먹습니까? 그 사람 한 끼 먹는 게 뭐 값이 한 100만 원짜리 밥 먹습니까? 100만, 그 사람 타고 다니는 차가 뭐 10억 원짜리입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람 그러면 100살 삽니까? 아마 이건희 씨는 국민 평균 나이 정도밖에 못 살 거예요. 그 부친도 그랬습니다. 80 못 넘겼어요. 이병철 씨. 이병철 씨 만나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걱정밖에 없어요. 아니, 재벌이 욕을 먹으려면은 그렇게 돈 벌어가지고 그 돈은 다 자기가 쓰고 말이지. 남 도와주지도 안 하고. 이렇게 해야 욕을 할 수가 있고 욕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나라의 이런 세계, 지금 200개 나라 중에서 삶의 질이 행복하게 사는 게 세계에서 지금 12등으로 나옵니다. 한국이. 스위스보다도, 프랑스보다도, 영국보다도 삶의 질이 더 높은 걸로 통계가 나왔어요. 작년 통계에. 그럼 이런 생활이 삼성, 현대가 없으면 가능합니까? 이런 생활이 삼성, 현대, LG가 없으면 가능합니까? SK가 없으면 가능합니까? 그런 회사 다 없고 중소기업 고용한 인원이 한 300명, 500명 되는 이런 중소기업이 있고 농업만 있고 어업만 하고 이러면 이 정도 생활 할 수 있습니까? 아니 대기업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산다는 생각을 왜 안 하느냐? 그래서 대기업을 왜 이렇게 미워하느냐? 왜 이렇게 미워하느냐? 여기에 바로 한국 사람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국 사람의 공산주의적인 취향이 있습니다. 공산주의. 평등, 좋은 말로 하면 평등주의적인 취향. 잘 사는 사람 보고는 배가 아파서 못 견디는 취향. 뭐든지 갈라 먹어야 된다는 취향. 요런 게 있습니다. 요런 게.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겠다. 아마 이제는 뒤로 돌아서 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위기감을 느끼게 되고 있습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삼성의 3대 세습은 나쁜 게 아니고 북한의 3대 세습은 나쁜 것이다 하는 데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력은 세습하면 안 됩니다. 왜냐? 권력을 세습을 하면 독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독재가 되면 많은 사람한테 피해를 줍니다. 그러나 재산은 세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은 그래서 상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속. 세습이 나쁘다고 하면 상속제도로 어떻게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번 돈은 내 죽으면 전부 국가에다가 다 바칠 거예요. 그게 아니고 상속제도가 있기 때문에 3대 세습이 합법적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 대신 세금을 많이 내게 됩니다. 이건희 씨 집안의 3대 세습은 상속세를 다 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권력 세습은 악입니다. 그 자체가 악이에요. 그러면 엘리자베스 2세 저건 뭐냐? 저거는 권력의 세습이 아닙니다. 권위의 세습입니다. 권위와 권력은 달라요. 권위는 나쁜 짓을 하지 않습니다. 권력 세습은 독재이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합니다. 천황이나 영국 왕이나 네덜란드 왕이나 이런 사람들은 권력 아무도 없어요. 권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권위는 있어요. 권위는 뭐냐? 천황이나 영국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국민들을 존경합니다. 나라의 중심이 된다. 나라가 흔들릴 때, 쓰나미가 났을 때 천황이나 왕이 가서 위로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다. 마음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권위의 세습 악이 아닙니다. 권력의 세습 악입니다. 재산의 세습 필요합니다. 왜 중동에서 저렇게 가난하냐? 중동 이슬람을 믿으면 대충 가난해요. 근데 개신교를 믿는 나라는 또 거의 대부분 부자입니다. 그 차이를 설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최근에 누가 연구를 해보니까 상속의 문제가 있습니다. 기독교국가, 유교국가도 마찬가지죠. 대충 장자 선수입니다. 장자한테 제일 큰 몫을 줘요. 그럼 이슬람은 아들, 딸까지 포함해서 공평하게 나눠줘요. 재산을 공평하게 나눕니다. 이게 공평도 같죠. 그러나 이게 가난하게 만드는 거죠. 재산을 공평하게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자본의 축적이 되지 않습니다. 큰 공장을 만들 수 없습니다. 내가 돈을 다 벌었다가도 다 나눠버리니까 대기업, 중소기업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러나 장자 성종을 하면은 모였던 돈이 대를 이어가면서 점점 커지죠. 자본은 커져야 됩니다. 그래야 대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대기업이 뭘 하느냐? 대기업이 뭘 하는지를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이 대기업은 계속 나쁜 짓만 하고 착취만 하고 중소기업 뜯어먹고 정치인들한테 명을 바친다고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많고 태반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기업이 뭐랍니까? 일자리를 만들죠. 대기업이 없으면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죠. 우리가 1950년대에 왜 실업률이 30% 이렇게 됐습니까? 대기업이 어떻게 됐죠? 대기업. 중소기업 직원 모집하면은 1년에 뭐 5명, 10명 모집합니다. 대기업이 모집하면은 몇천 명, 많을 때는 몇만 명씩 모집합니다. 일자리를 만듭니다. 그 다음 뭘 합니까?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우리의 생활을 유쾌하게 하죠. 그 다음에 돈을 벌어가지고 세금을 냅니다. 세금을. 법인세, 세금을 내요. 그리고 또 뭐합니까? 남으면은 지역사회에 이바지 한다니. 저 울산이나 거제도에 가보면은 기업체에서 지어준 공연장이 아주 국제적인 공연장, 서울의 무슨 예술의 전당과 같은 시설을 가진 게 그 기업인들이 지역사회에 공짜로 지어줘가지고 있어요. 체육시설도 있고, 뭐 운동장도 만들어주고, 또 요새 또 대학교도 만듭니다. 교육도 해요. 이런 대기업을 적으로 돌려가지고 누가 덕을 봅니까? 누가 덕을 봅니까? 기업인들에 대한 반감이 이렇게 많다. 이제는 그 반감을 부추기는 게 정부가 나서서 이제 반감을 부추깁니다. 이익공유제다. 무슨 그 군대양반 그 주의 있었잖아요. 그 이름 뭐죠? 정운창이라는 사람. 뭐 어떤 사람은 왜 군대양반인지는 모르겠는데 삼성을 개혁해가지고 이익공유제를 하자.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대기업이 이익 생기면 갈라먹자. 그것도 큰 사람들이, 그 박수 받는 사람, 박수 치는 사람 더 많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그게 말이 되는 것 같지 말이 안 되죠. 이 공유자가 있으면 손실이 났을 때도 같이 갈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손실이 났을 때도 같이 가르고 이익이 났을 때도 같이 가는 것이지. 손실 났을 때 나는 모르겠다고 이익이 났을 때만 갈려먹겠다고 그거는 뭡니까? 공짜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공산주의 도둑놈 결정이에요. 그런데 삼성은 또 그 애플이라든지 이런 큰 회사한테는 또 같이 먹습니다. 그럼 삼성은 그러면 저 납품한 그 회사 보고 우리 이익 공유제 하니까 당신도 이익 공유제 해라. 우리한테 좀 달라고 하면 줍니까?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말이 되도록 포장을 해가지고 만드는 이런 좌익 파퓰리즘, 이게 내년에 가가지고 아주 선거에서 여러 사람들을 속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인기 영합주의가 이게 문제예요. 우리나라에서 지난 50년 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5.16이 뭘 만들었냐면 그 전까지 한국 역사를 주도하던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소위 정치인들, 양반들이죠. 말하고 글 쓰는 사람들. 좋게 말하면 지식인이고 나쁘게 말하면 무능한 양반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주도하던 시대였어요. 지금 현재 한국을 주름잡고 있는 뭐 정치인들, 언론인들, 학자들 이런 사람들 5.16 전에도 다 있었어요. 조선전에도 이런 직업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뭘 했느냐? 나라를 망쳤다. 그래서 식민지로 만들었죠. 근데 5.16이 나고 나서 그 전에 전혀 중심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새로 이 역사에 등장했어요. 지난 50년 사이. 그 사람들이 나라를 만들고 나라를 세우고 든든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새 부류의 사람들이 역사의 중앙 무대로 새로 등장한 사람. 이 박정희 때문에 누구냐? 직접 군인이죠. 군인. 장교들이죠. 군인. 옛날에 군인이라면 사람 취급도 못 받았습니다. 산업공사에는 군인도 안 들어가요. 두 번째는 뭐냐? 기업. 세 번째는 뭐냐? 과학자. 기술자. 과학, 기술자. 요 세 부류의 새로운 주도 세력이 생겼고, 지난 50년 동안의 발전은 이 세 사람들이 해냈습니다. 세 사람들이 해냈습니다. 군인이 전체적인 총괄적인 지도자 역할을 했습니다. 박정희 전두환부터 군 장교단이 한국의 근대화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기업인들을 전폭적으로 밀어줬습니다. 군인들이 기업인을 밀어주고 군인들이 과학을 밀어줍니다. 과학. 오늘 대한민국 과학 수준이 대단합니다. 기업이 발달하니까 과학도 같이 발전하고 군인들이 과학 정책을 잘 알아요. 군인들이 우리가 과학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정치인들은 과학을 몰라요. 이공계통이 아니죠. 군인들은 원래가 무기를 만지고 육사를 이공계로 분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학 기술에 대한 감수성이 좋아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과학 정책을 국가 정책으로 전폭적으로 밀어줬습니다. 과학자는 밀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왜냐? 이 과학자는 고지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로비를 할 줄 몰라요. 과학자들 로비하니까 하십니까? 그러나 과학자는 든든한 후원자가 있어야 돼요. 그 후원자는 장관으로는 안 됩니다. 제일 정치적 힘이 센 사람이죠. 권력자가 밀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과학이 발전. 예외가 없습니다. 바로 박 대통령이 그런 역할이었어요. 과학을 밀어주십시오. 박 대통령이 밀어주지 않고 이승만이 밀어주지 않았으면 오늘날 원자력 발전소 세계 5등의 원자력 발전소 21개가 어떻게 만들었어요? 바로 이승만 박정희의 개인적인 관심. 불란스도 마찬가지예요. 불란스가 지금 대단한 과학 강국입니다. 특히 비행기 만드는 거, 원자력 발전소 등등 몇 개 부분은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누구 때문에? 드골 대통령. 드골 대통령이 과학 정책을 자기의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생각을 하고 전폭적으로 뒷받침을 했기 때문에 불란스가 지금 영국, 독일을 제치고 과학면에서는 세계에서 2등, 3등 가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과학은 수준이 세계에서 한 8등 정도입니다. 굉장한 수준이죠. 바로 이 과학자, 기술자, 기업인, 이 사람들이 지난 50년 동안에 새로 등장해서 나라를 발전시키는데 이 사람들이 요새 한국에서 다시 민주화 시대로 돌아가니까 제일 많이 의존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언론에서 이 사람들 편을 별로 안 들어요. 누구 편을 들으면 노동자, 농민, 좌익들 편을 들어요. 그런 게 어디에 나타나느냐 하면 지금 올해부터 고등학교에서 새로 쓰기로 해가지고 국가가 긍정해서 통과시켜준
요 6개 교과서, 한국사 교과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바로 제가 지금까지 문제점으로 지적한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담겨 있어요. 이 한국사 교과서 6개는 실제로 사가지고 한번 보셔야 돼요. 옆에서 고등학생 누가 있으면 그거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분석을 요거 저거로 해놨는데 요거를 직접 보셔야 시간 직접 읽어보셔야 시간.